뇌졸 중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침까지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강렬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졸중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실 수 있지만 뇌졸중의 절반 이상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랫동안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중장년층과 시니어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생활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졸중을 돌발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정작 예방의 핵심이 되는 위험 인자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을 아는 사람은 늘었지만 이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를 2가지 이상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시작된 몸속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대부분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이 보내는 뇌졸중의 전조 신호를 제대로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왜 생기는 걸까? 몸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유. 뇌졸중은 2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흔히 말하는 뇌경색이고, 2번째는 뇌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7-80%는 뇌경색이며 이 중 대부분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즉 혈관 건강이 뇌졸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뇌혈관이 막힐까요? 그 원인은 매우 일상적이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쌓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 내벽은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틈으로 지질과 칼슘 찌꺼기가 쌓이면서 죽상동맥 경화라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형성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며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못 받아 급격히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한편 고지혈증 역시 중요합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쉽게 달라붙고 이게 염증을 일으켜 더 많은 혈전을 유도합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설탕물에 절인 것처럼 변형시키며 혈관벽을 더 취약하게 만들죠. 이 모든 위험 인자는 단독으로도 무섭지만 함께 존재할 때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더 문제는 이런 위험 인자들이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어지럽거나 두통이 없고 고지혈증이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당뇨 초기에도 피로감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이 망가지고 있고 뇌졸중으로 향하는 시한폭탄이 조용히 작동 중입니다. 여름철에는 뇌졸중 발생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높은 기온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합니다. 즉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며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는 혈전은 마치 물이 마른 하천에서 진흙을 밀어내는 것처럼 더욱 막히기 쉽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폭염 그 자체만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험은 폭염이 아니라 수분 부족과 탈수입니다. 실제로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일시간만 야외 활동을 해도 1리터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가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이 시점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가 방치돼 있다면 뇌졸중 위험은 수십 배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 역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근육은 혈관을 펌프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혈류는 정체되고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또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처럼 위험 인자는 별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위험 인자들이 검사 없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혈압을 재보지 않으면 고혈압인지 알 수 없고 혈액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나 당 수치를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의 첫 단계는 의심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고요하게 쌓이고 누적된 생활습관이 뇌혈관을 천천히 조이고 결국 한계에 도달했을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즉, 뇌졸중은 몸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고를 충분히 읽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뇌졸중 예방의 열쇠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검사해도 정상인데 왜 갑자기 쓰러질까? 그 진짜 이유.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말을 남긴 사람 중 일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가 되어 병원에 실려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본인도 가족도 전조 증상은커녕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원인 미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20에서 25%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즉, 4명 중 1명은 병원에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뇌경색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치료는커녕 재발을 막는 방법조차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프 심전도입니다. 루프 심전도는 일반 심전도처럼 몇 분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톱 반만 한 크기의 작은 기기를 가슴 피부 아래에 삽입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심장 박동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요? 바로 간헐성 심방세동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끔씩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심전도나 24시간 홀터 검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루프 심전도를 통해서만 발견된 숨겨진 심방세동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면 맞춤형 항응고제 치료로 재발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난원공 개존증, 영어로는 PF입니다. 사람은 태아 때 산소를 탯줄로 공급받기 때문에 심장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작은 구멍, 즉 난원공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 후에는 이 구멍이 자연스럽게 닫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25%, 즉 4명 중 1명은 이 난원공이 닫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 증상 없이 평생 살아가지만 특정 상황에서 이 미세한 구멍이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서 복압이 올라갈 때, 혹은 운동 중 갑자기 호흡이 강해질 때 정맥에 있던 미세 혈전이 우심방을 거쳐 이 구멍을 통과해 좌심방으로 넘어갑니다. 좌심방은 곧바로 뇌로 혈액을 보내는 통로이므로 이 혈전이 그대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젊고 다른 위험 인자도 없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하는 기이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PF 관련 뇌경색입니다. 최근에는 이 난원공을 폐쇄하는 시술도 안전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시행되며 구멍을 막아주는 작은 장치를 심장에 영구적으로 삽입하면 끝입니다. 이 시술을 받은 후 뇌경색의 재발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이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으니까 괜찮다, 검진 결과 정상이니까 문제없다는 말에 안심해버리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처럼 숨겨진 심장혈류 이상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경우 초기 검사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CT나 MRI로는 뇌에 생긴 손상은 볼 수 있어도 왜 그것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원인 미상의 뇌경색을 겪었다면 반드시 루프 심전도, 심장 초음파, PF 검사 같은 정밀 진단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젊은 나이에 원인 불명의 마비나 어지럼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뇌졸중의 진짜 공포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당신의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시하면 늦습니다. 한 번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부터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증상이 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뇌졸중은 오래된 생활 습관과 위험 인자의 누적으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이 단 몇 분만 차단되어도 급속도로 괴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재생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그 기능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아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우선 뇌졸중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부터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편측 마비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팔과 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하거나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입니다. 말을 해도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거나 아예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야의 흐림이나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 혹은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판단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간혹 실제로 뇌경색 직전에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스스로 뚫리면서 증상이 1020분 내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일과성 허혈 발작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더 강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때는 완전히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없어졌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상한 말, 마비, 시야 흐림, 어지럼증이 느껴졌다면 무조건 병원에서 뇌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에서 골든타임은 뇌경색의 경우에 가장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뇌경색이 발생하고 4.5시간 이내에는 정맥으로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을 수 있으며 이 약물은 막힌 혈관을 녹여서 뇌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4.5시간을 넘겼더라도 최대 6시간까지는 동맥 내로 기구를 삽입해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시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세포는 빠르게 죽어가며 치료 성공률은 떨어지고 후유증은 심해집니다. 한편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약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출혈량이 많아지고 뇌압이 상승하며 회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뇌출혈 역시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골든타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이후 재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후 회복의 핵심은 뇌 가소성이 활발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최대한의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말이 안 되거나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것 같아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즉, 조기 대응과 조기 재활이 뇌졸중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앰뷸런스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 지금 쉬면 괜찮아질 것 같다. 약이나 물 좀 먹고 지켜보자. 이러한 대처는 골든타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도착하면 병원 도착 전부터 필요한 처치가 가능하며 신속한 영상 검사 및 치료 준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내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치료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판단이 1분 빨랐느냐, 늦었느냐에 따라 걷지 못할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두려운 병이지만 그만큼 알고 대응하면 극복 가능한 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통해 증상을 정확히 알고 골든타임의 의미를 인지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뇌졸중이 단순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수면 부족, 수분 부족 같은 위험 인자들이 몸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며 결국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루프 심전도나 난원공 개존증 같은 숨겨진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 1분도 망설이면 안 된다는 절박한 골든타임의 진실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대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안에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폭염 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며 탈수를 예방하세요. 셋째,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20분 이상 실천하세요.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의 내용을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꼭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측이 어렵지만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혼자만 알고 지나치신다면 나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쓰러졌을 때 그때 알려줄 걸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의 생명을 또는 내 친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두통말이 어눌했던 순간 한쪽 팔다리가 살짝 저렸던 경험. 그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졌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도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단 10초만으로 할 수 있는 건강 체크, 단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바꿀 수 있는 결과,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늦은 때는 나중에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이 정보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